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군, 그 중에서도 그린베레의 금발 여장교가 있습니다. 에밀리 하워드 대위. 그녀는 철저한 규칙 준수와 완벽한 매뉴얼 실행으로 유명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주의자가 갑작스럽게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인 특전사 상사와의 만남 이후의 말입니다. 최강훈, 15년간 대한민국 특전사로 복무한 베테랑 상사입니다. 그는 매뉴얼보다는 현장 경험을, 규칙보다는 동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군사 철학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왜 각자 10년 넘게 몸담았던 군대를 떠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벌어진 이들의 이야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육군 특전사 상사 최강훈은 연합훈련을 위해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 위,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낯선 땅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강훈의 어깨에는 상사 계급장이 단정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연합훈련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밀리 하워드 대위였습니다.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는 전술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깨의 대위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턱을 살짝 치켜든 자세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펜을 잡은 손가락 끝까지 긴장되어 있어 완벽한 통제를 추구하는 성격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보조 전력으로 참여하며 모든 작전은 우리 매뉴얼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녀가 보조 전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 입술 끝에 미세한 냉소가 스쳤습니다. 한국군 대원들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과연 제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훈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박진서 중사가 작게 혀를 찼지만 강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특전사로 복무하며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그에게는 이런 오만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에밀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국군 대원들을 훑어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텐트 밖으로 나온 강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 헬기 로터의 둔중한 소리가 들려왔고 부대원들의 발걸음이 모래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상사님, 저 여자 완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진서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우리 할 일만 하자. 강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감정보다는 냉철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첫 번째 시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에밀리의 팀이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완벽한 대형, 정확한 타이밍,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모든 동작들이 마치 기계처럼 정밀했습니다. 이제 한국팀 차례입니다. 에밀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연 어느 정도나 할까라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년간 함께 훈련하며 쌓아온 호흡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한국 특전사들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매뉴얼을 따르면서도 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판단하고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훈이 손짓 하나로 대형을 바꾸자 모든 대원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였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정해진 틀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군 대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가운데 에밀리가 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세 번째 구간에서 당신은 매뉴얼을 어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다면 제 부하가 다쳤을 겁니다. 강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명이나 자랑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규칙과 체계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지는 고요해졌습니다. 텐트 안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강훈은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국과는 다른 밤하늘이었지만 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이 낯선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틀째 밤, 야간 전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로 만든 모의 시가지 훈련장에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에밀리 팀과 강훈 팀이 대결하는 첫 번째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목표물 확보 후 철수. 시간 제한 15분. 관제탑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강훈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며 부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매뉴얼은 잊어라. 살아서 나오는 게 목표다. 진서와 다른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신호탄이 터지자 두 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에밀리 팀은 정문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단계별로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강훈 팀은 달랐습니다. 건물 옆면의 환기구를 통해 침투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경로였지만 강훈의 경험상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다. 조용히. 강훈의 속삭임에 대원들이 고양이처럼 조용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한편 에밀리 팀은 1층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 때문에 진행이 막혔습니다. 에밀리가 무전기에 대고 명령을 내렸지만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려다 보니 상황 대처가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강훈 팀은 이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강훈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어 보이자 모든 대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목표물을 확보하고 철수 경로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팀 목표 달성. 소요 시간 8분 30초. 관제탑의 발표가 울려 퍼졌습니다. 에밀리 팀은 아직 1층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브리핑룸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룰을 깼어요. 에밀리가 강훈을 마주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생존을 택했을 뿐입니다. 강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은 에밀리가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강훈의 확신에 찬 눈빛을 마주하자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리며 아래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진리라고 믿어왔던 규칙들이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매뉴얼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절대 법칙이 아니에요. 강훈의 말에 에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뒤척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강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강훈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눈에서 본 그 혼란스러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분노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기지 위로 첫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작은 틈새로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야간 장비 점검을 위해 혼자 정비고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철제 구조물들이 늘어선 어두운 공간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이상 없음. 다음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던 에밀리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의 철제 파이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걱, 삐걱. 마치 무언가가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제 보강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피할 틈도 없이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아!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비고 입구로 강훈이 나타났습니다. 야간 순찰 중이던 그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다쳤습니까? 강훈이 재빨리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약하게 저항했지만 강훈은 이미 구급키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상처가 깊습니다. 강훈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거친 특전사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에밀리가 작게 물었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 의무병 출신입니다. 특전사가 되기 전에 3년간 야전병원에서 근무했어요. 강훈이 붕대를 감아주며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게 많네요. 에밀리가 강훈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게 당연하죠. 처음 만났으니까요. 강훈이 붕대 매듭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비고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에밀리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감춰왔던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규칙대로만 살아왔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훈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강훈이 부드럽게 말하며 에밀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다른가요? 다른 사람들과는. 에밀리가 강훈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비고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야간 소등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가야겠네요. 강훈이 일어서려 했지만 에밀리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훈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강훈은 다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무서워요. 에밀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욱 작게 들렸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강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에밀리의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이런 감정이,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이런 마음이 무서워요. 통제할 수 없는 이 느낌이. 에밀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강훈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훈이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강훈이 말을 마치자 에밀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훈은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의 다른 손은 에밀리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무서워해요. 강훈의 속삭임에 에밀리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훈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에밀리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겠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강훈. 에밀리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강훈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에밀리는 처음에는 몸을 경직시켰지만 점차 강훈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네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세요? 강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에밀리가 다시 강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게, 더욱 간절하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강훈의 거친 손이 에밀리의 등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에밀리는 그의 목에 얼굴을 묻고 작게 떨었습니다. 이상해요. 당신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당신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두 사람은 바닥에 깔린 작업용 매트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강훈이 에밀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에밀리의 깊은 곳에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막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녀의 굳어있던 몸이 부드럽게 젖어들었습니다. 강훈 역시 지금까지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내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강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더욱 꽉 안으며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조용한 속삭임을 주고받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어느새 강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에밀리는 그의 품에서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강훈의 눈빛은 더욱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에밀리가 강훈의 말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흘째 실탄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격장을 밝게 비추는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실탄 훈련은 언제나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강훈과 에밀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밤의 일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는 철저히 군인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훈련 지휘관이 엄숙하게 안내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팀 준비. 에밀리 팀이 먼저 사격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전진하며 사격하는 고난도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에밀리가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진서가 소리쳤습니다. 탄창에서 나는 금속성 마찰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장비 이상. 모두 엎드려. 강훈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탄창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에밀리가 폭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전수칙상 제자리에서 대기해야 했지만 에밀리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에밀리. 강훈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폭발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먼지와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훈이 재빨리 그녀를 안고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떨어진 파편이 박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에밀리의 상태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진서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우왕좌왕하며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에밀리, 에밀리. 강훈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강훈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이 다쳤잖아요. 에밀리가 강훈의 등에 흐르는 피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다친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작은 상처예요. 강훈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에밀리는 그의 희생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에단 콜맨 소령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어깨의 소령 계급장이 위압적으로 빛났습니다. 최 상사, 뭘 한 겁니까? 에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령 불복종입니다. 강훈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에밀리가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령님, 그는 제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에밀리가 일어서며 강훈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명령과 규칙이 최우선입니다. 에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훈에 대한 적대감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전체 훈련이 위험에 빠질 뻔했어요. 에단의 말에 주변 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훈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규칙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규칙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강훈의 행동은 분명 규칙 위반이었지만 그 덕분에 자신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상부에 보고될 것입니다. 에단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강훈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훈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에밀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할 게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강훈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훈이 에밀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진서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상사님, 지휘부에서 부르십니다. 진서의 말에 강훈과 에밀리 모두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은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고 이틀 후 에단 소령이 에밀리를 개별 면담에 불렀습니다. 지휘부 텐트 안은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에단은 책상 뒤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어깨의 소령 계급장이 권위적으로 빛났습니다. 하워드 대위, 앉으십시오. 에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엄격했습니다. 에밀리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근 당신의 지휘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에단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텐트 안에 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국군 상사와 지나치게 가까워진 것 같던데요. 특히 지난번 사고 때 그의 명령 불복종 행위를 두둔한 것은 명백한 판단 오류였습니다. 에단의 날카로운 지적에 에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단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군인은 감정이 아닌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대위, 당신은 미군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에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외국 군인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고 훈련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단이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령님, 저는 단지 동료로서. 동료? 에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위, 당신이 그 한국인을 바라보는 눈빛을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동료애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밀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더욱이 그 남자는 우리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매번 자기 판단을 우선시하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당신의 군인 정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에단이 책상을 돌아 에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기세였습니다. 지금부터 최 상사와의 모든 개인적 접촉을 금지합니다. 이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합훈련 중입니다. 업무상 접촉은 불가피한데요.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업무상 접촉만 허용됩니다. 그 외의 모든 개인적 만남은 금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징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에단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에밀리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 상사의 명령 불복 종거는 상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의 훈련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에밀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처벌 아닙니까? 그는 단지 사람을 구하려고. 규칙은 규칙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에단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위, 당신이 정말로 미군 장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단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에밀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텐트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강훈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지난밤의 그 따뜻함을, 그의 진심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에밀리는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한 여자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강훈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그늘이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에단과의 면담 이후 에밀리는 강훈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돌렸고 업무상 대화가 필요할 때도 최소한으로만 말했습니다. 강훈은 그녀의 변화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에밀리 대위, 어제 작성한 훈련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이 정중하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서류만 받을 뿐 그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훈의 얼굴에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진서가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에밀리 대위님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강훈이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훈은 혼자 훈련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에밀리가 함께 정리를 도왔지만 오늘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장비를 정리하던 강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에밀리와 함께 있던 정비고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강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에밀리는 자신의 텐트에서 밤늦도록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에단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에단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강훈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합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에밀리와 강훈은 같은 팀으로 배정됐지만 둘 사이의 어색함은 다른 대원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20분 내 도달. 시작. 훈련이 시작되자 에밀리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였습니다. 평소 강훈의 의견을 구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훈은 몇 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려 했지만 에밀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저쪽 경로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강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에밀리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강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훈련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에밀리의 고집스러운 매뉴얼 고수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진서가 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사님,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진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둘이 그렇게 잘 맞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강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서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서야. 네, 상사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구나. 강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대위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강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생겼었다. 하지만 아마 그쪽에서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야. 그럴 리가요. 제가 봐도 대위님이 상사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진서가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아마 제대로 생각해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겠지. 강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사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글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강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에밀리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상사님, 한 번 더 대화해 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두자. 그게 서로에게 나은 일일 거야. 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에밀리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적인 벽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과연 이 오해와 침묵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올까요? 훈련 마지막 주 최종 연합작전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복합시가지 진입, 인질 구출, 적 섬멸까지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브리핑룸에서 훈련 총책임자가 엄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한국팀과 미국팀은 각각 다른 진입로를 통해 목표 지점에서 합류합니다. 성공 여부는 두 팀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에단 소령이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훈과 에밀리를 오갔습니다. 하워드 대위가 A팀, 최 상사가 B팀을 지휘합니다. 에단의 발표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어색함 때문에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모든 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강훈은
혼자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팀의 진입로를 확인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님, 진서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에밀리 대위님과 제대로 협력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고 있다. 강훈이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 에밀리도 자신의 팀원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강훈에 대한 걱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작전 시작. 신호와 함께 두 팀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에밀리 팀은 정면에서, 강훈 팀은 측면에서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어팀, 1층 진입 완료. 에밀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B팀, 2층으로 이동 중. 강훈이 간결하게 응답했습니다.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적 증원 부대 발견. 예상보다 많습니다. 에밀리 팀에서 급박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훈은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계획된 경로를 고수해야 했지만 에밀리 팀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어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세요. 강훈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B팀에서 우회로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상사님, 그건 계획에 없던 일인데요. 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에밀리, 어팀을 도와야 한다. 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칙보다는 동료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강훈 팀이 예정에 없던 경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B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에단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어팀 지원을 위해 이동 중입니다. 강훈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계획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즉시 원래 경로로 복귀하십시오. 에단이 명령했습니다. 강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팀에서 들려오는 총성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동료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강훈이 무전기를 끄고 팀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어팀 위치 확인. 3분 후 동시 공격. 강훈의 지시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는 건물 안에서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탄약도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해. 어떻게 해야 하지? 에밀리가 급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건물 뒤쪽에서 강훈 팀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강훈의 신호와 함께 동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앞뒤로 협공을 받은 적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밀리와 강훈의 팀워크는 완벽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며칠간의 어색함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인질 확보, 적 섬멸 완료. 두 팀의 보고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대단해요. 에밀리가 강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팀은 위험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강훈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강훈. 에밀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을 미안해 하시는지.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규칙과 안전만 추구하는. 에밀리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건 규칙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강훈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에단 소령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에단이 억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점은 문제가 됩니다. 소령님, 에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상사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매뉴얼대로만 했다면 우리는 실패했을 겁니다. 에밀리의 당당한 목소리에 에단이 당황했습니다. 대위, 당신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에밀리가 강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에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했고 모든 대원이 안전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대원들이 작전 성공을 축하하고 있을 때 강훈과 에밀리는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에밀리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에단 소령이 압박을 했군요. 강훈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외부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훈의 말에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강훈이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에밀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강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 없는 안전은 의미가 없어요. 에밀리가 강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기지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감돌았습니다. 한국 특전사들은 내일 귀국 예정이었고 에밀리는 다른 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단의 마지막 압박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비 반납 완료했습니다. 진서가 강훈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에밀리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상사님, 에밀리 대위님과 마지막 인사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강훈이 망설였습니다. 이별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밀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함께 기지 끝자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활주로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네요. 에밀리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훈도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훈, 저는 결정했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전역하기로 했어요. 강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에밀리가 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제 인생도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강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에밀리, 저 때문에 그런 큰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저를 위한 결정이에요.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들이 정한 길만 걸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걷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고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어요. 에밀리가 강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배울 거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강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에밀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요? 강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15년간 군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졌어요. 당신을 만나면서. 강훈의 고백에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강훈이 에밀리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가 강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서툰 한국어 발음에 강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발음이 귀엽네요. 더 열심히 배울게요. 당신 가족들과도 대화할 수 있게. 에밀리의 의지에 강훈이 감동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팀을 데리러 온 수송기였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겠네요. 에밀리가 아쉬워했습니다. 잠시만요. 강훈이 목에서 뭔가를 풀었습니다.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걸 가지세요. 하지만 이건 제가 먼저 찾아갈게요. 저녁 절차가 끝나면 강훈이 에밀리의 손에 군번줄을 쥐어주었습니다. 약속해요. 에밀리가 군번줄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이별의 쓸쓸함과 재회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키스였습니다. 상사님, 출발 시간입니다. 멀리서 진서가 소리쳤습니다. 강훈이 에밀리에게서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에밀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강훈이 뒤돌아서며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기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에밀리가 서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상사님, 정말 전역하실 거예요? 진서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에밀리 대위님과 새로운 시작이다. 강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몇 달 후 강훈은 저녁과 함께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에밀리도 저녁을 마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제외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에밀리가 강훈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강훈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군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규칙과 명령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땅에서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